안녕하세요. 화장품을 읽어주는 남자 화익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여드름 연고가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여드름 연고가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가장 피부에 자극이 적은지 부작용이 적은지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사실 제가 여드름 연고, 어떤 여드름 연고가 가장 좋은지 말씀을 드리려면 여드름 연고에 배합되는 성분의 종류에 대해 여러분들께 먼저 언급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드름 연고의 성분에는 벤조일 퍼옥사이드, 트레티노인, 아다팔렌, 아젤라이크 애시드, 항생제, 그리고 혼합 성분의 연고가 있습니다. 혼합 성분의 연고는 다양한 성분들이 섞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여드름 연고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 연고를 고르시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명확한 답변을 드리자면 여드름 연고, 최고의 여드름 연고는 사실 내 피부에 나는 여드름에 잘 듣는 여드름 연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여드름 연고를 사용해 보면서 내 여드름에 잘 듣는지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처방을 받아서 사용할 여드름 연고의 경우에는 피부과 주치의와 상담을 하면서 이 연고의 경우에는 내 피부에 잘 맞지 않았다, 그리고 이 연고의 경우에는 내 피부에 잘 맞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 나가시면서 내 피부에 잘 맞는, 그리고 내 여드름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여드름 연고, 그리고 여드름 성분을 골라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피부와 내 여드름에 잘 맞는 연고를 찾았다면 여드름이 유발될 때마다 열심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 피부에 잘 맞는, 내 여드름에 잘 맞는 여드름 연고는 어떻게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안타깝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사용을 해보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각각 여드름 연고의 성분의 종류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여드름 연고를 고르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조금 언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셔서 한번 내 피부에 잘 맞는, 그리고 내 여드름에 잘 맞는 여드름 연고를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굉장히 강력한 여드름 연고 성분이지만 사실 부작용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단점 때문에 처음 사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벤조일 퍼옥사이드 연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사용할 때는 굉장히 심한 자극 때문에 적응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피부가 타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부작용이 유발되기도 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피부가 퉁퉁 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한 2-3일 정도 사용을 한 다음에 피부가 적응을 했다면 앞으로는 계속 벤조일 퍼옥사이드 연고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 연고는 높은 농도로 시작하기보다는 2.5% 농도의 연고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아예 유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부작용이 유발되지 않으니까 효과도 없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유발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을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벤조일 퍼옥사이드 연고는 모든 여드름 형태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편이고 처방전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티노이드 계열의 성분인 아다팔렌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 부작용의 정도를 판단을 한번 해보면 벤조일 퍼옥사이드보다는 부작용이 낮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용할 때 각질 탈락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각질이 많이 벗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민감해지고 붉게 달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들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다팔렌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처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다팔렌 연고와 마찬가지로 레티노이드 계열의 성분인 트레티노인 연고가 있습니다. 트레티노인은 아다팔렌이 개발되기 전에 개발된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트레티노인도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 특징 자체가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자극과 부작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트레티노인과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사용하실 때는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사용하신다면 트레티노인 연고를 병행하실 수 없고 마찬가지로 트레티노인 연고를 사용하실 때에도 벤조일 퍼옥사이드 연고를 병행하실 수 없습니다. 트레티노인 같은 경우에도 피부가 퉁퉁 부을 수도 있고 혹은 자결감이 나타날 수도 있고 홍반, 발진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티노인 연고의 경우에는 농도가 정해져 있고 낮은 농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 사용할 때 자극이 심한 편이라 좀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피부를 점점 적응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 주치의를 두시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티노인을 사용하면서 아다팔렌보다는 여드름 개선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트레티노인이랑 벤조일 페옥사이드는 병행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벤조일과 아다팔렌은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조일 페옥사이드와 아다팔렌 성분을 같이 배합하고 있는 그런 여드름 연고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다팔렌 성분을 배합하고 있으니까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 성분으로 클린다마이신, 무피로신과 같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린다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톡톡 찍어서 바르는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무피로신 같은 경우에는 모낭염 연고로 잘 알려져서 연고 타입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피부에 잘 맞는, 그리고 내 여드름에 잘 듣는 여드름 연고를 찾아서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사용을 많이 해봤는데 다른 것보다는 확실히 벤조일 페옥사이드와 아다팔렌이 잘 들어서 필요한 경우에 벤조일 페옥사이드와 아다팔렌을 병행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드름 연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어떤 여드름 연고 성분이 제일 좋은지, 그리고 어떤 여드름 연고가 제일 좋은지 찾으시기보다는 내 피부에 잘 맞는 성분들을 하나씩 테스트해보면서 사용해보고 여드름이 잘 개선되는 제품을 찾아서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여드름 외용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드름 외용제는 약품이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 그리고 전문 의약품으로 나뉠 수 있으며, 약국에서 약사 혹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물의 오남용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